바다 한가운데 군함 중 한 척 위에서 멈춰서서 대포로 하늘에 포격을 하고 있다. 함장이 자신의 병사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함장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늘에 포격하라고 지시한다. 병사 중 한 명으로부터 날씨가 잔잔하고 바람이 없어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배들처럼 노를 젓는 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른 배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선원들에게 항구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리는 모습이 보인다. 노인이 옆에 서 있는 소녀들을 향해 공주님이라고 부른다. 왕자는 공주였고 그녀의 이름이 나이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인은 계획보다 이틀 먼저 도착하면 그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키가 배에서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자신을 감싸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방을 챙기며 그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대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건 제가 찾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찾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배에서 내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합니다. 혼자서요. 그들은 그녀가 혼자가 될 것을 슬퍼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떠납니다. 그녀는 이곳이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태양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을요. 그런 다음 그녀가 왕국의 시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인을 해준 후에 그녀에게 이상한 과일, 네 번째, 산을 제공하는 노점상에 멈춥니다. 그녀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18시코 리나 달라고. 미쳤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산이 태양왕국의 화폐이고 시코리는 나이키가 온 나라, 비의 땅의 화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와 부딪히면서 그녀가 넘어집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정말 시골 아가씨시네요. 제 친구분. 그렇게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옷차림과 외모가 시골 출신임을 보여준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숙소에서 하룻밤 묵을 방을 구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곳에서 같은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창고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창고에라도. 하지만 그는 어제 군인들이 이곳에 묵게 되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어제 군인들이 여기서 묵었거든요. 그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가방을 든 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떠납니다. 두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갈 곳이 없다면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믿고 빈 방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13짜리 방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땅에 밀치고 가방을 낚아채서 둘 다 도망칩니다. 그녀는 기절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낯선 사람들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의 땅 출신의 넷째 공주이며 태양왕국 국왕과 결혼하기 위해 태양왕국에 왔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의 땅 통치자로부터 태양왕국의 통치자가 그들의 공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대신 그의 네 딸 중 한 명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나이키가 선택되었습니다. 자매들은 태양왕국의 지배자, 그의 폭정, 그리고 그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두려워했기에 나이키가 선택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를 타고 태양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쯤이면 바다에서 그녀를 가로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나이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녀가 태양왕국의 지배자와 결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녀처럼 작은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일은 비슷한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고 태양왕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군 걸로 호송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 중 한 명이 밖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방을 훔친 두 도둑이 안에서 발견한 이상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을 속였다고 불평합니다. 그 돈으로는 음식을 살 만큼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에 이야기하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나타나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날 나이키는 수도로 갈 말을 찾지만 아무도 데려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리자라는 어린 소녀에게 왕국의 안쪽 도시에 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장면이 나오고
리자가 왕국과 새 왕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왕국이 항상 덥고 비가 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태양왕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리자가 나이키를 나무 아래 앉게 하고 나이키는 이곳이 리자의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요. 리자가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그러자 나이키가 어제 어머니를 못 봤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리자는 4년 전 도시에서 있었던 전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합니다. 도시에서 있었던 전투 때문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금 사는 작은 집을 사셨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사는 작은 집을 살 때까지요. 그런 다음 나이키가 빨래를 널고 있는 장면과 두 도둑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나이키를 납치하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찜찜해. 다른 한 명이 대답합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덤벼. 그들이 나이키에게 접근하는 순간 집 안에 있던 남자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확인하러 밖으로 나가고 리자가 와서 여동생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었어. 어디 갔는지는 몰라. 그러자 나이키와 리자가 밖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두 어리석은 도둑은 리자의 여동생 미나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가방을 훔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들 중 하나가 드디어 머리를 쓰기로 합니다. 그가 제안합니다. 이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못된 사람을 데려와서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돈을 얻는 대신 칼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그녀가 맞는 여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좋아요. 그냥 그녀를 죽이고 다른 여자를 데려옵시다. 다른 한 명이 대답합니다. 안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이키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 누구든 감히 이 불쌍한 여자를 건드리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예요.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파트너에게 말합니다. 그녀를 잡아요. 그때 나이키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칼이 저절로 부러지고 두 도둑을 몰아내는 돌풍이 붑니다. 날려버립니다. 후에 나이키가 떠날 준비를 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수도와 왕궁으로 이어지는 정문에 도착합니다. 궁전에 궁궐에서 경비병들과 말다툼하는 그녀를 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넷째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더라면 처음부터 비의 땅의 공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태양왕국의 지배자 리비우스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를 보는 순간 그녀는 놀란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리비우스가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조수에게 말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최고의 미인을 말이야. 우리를 속인 거야. 뭐야. 그러고는 나이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어쨌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즉 기후를 바꿀 수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그녀에게 해가 지겹다며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말에 그녀는 기분이 나빠 그의 얼굴을 잡는다. 분명히 그녀는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잡았다. 날 여기까지 데려온 게 그냥 장난이었어. 뭐야.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넌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경비병들이 와서 그녀를 제압하고 그에게서 떼어놓는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감히 나에게 손을 대다니. 그러고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비웃으며 음식 없이 가두라고 명령한다. 음식 없이.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후로 아무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지루하니 그녀에게 선택지를 준다. 그를 즐겁게 해주거나 그녀가 굶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 후에 그는 그의 조언자들, 왕국의 현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말하자면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죽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게다가 나는 이런 일에 대한 당신들의 의견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어. 그러자 그녀가 감옥에 앉아 굶주리며 혼잣말로 하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저자를 손에 넣으면 죽여서 다음 식사를 위한 고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그녀는 이전과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바람을 이용해 감옥의 철창을 부순다. 술집들. 한편 리비우스는 왕국의 예산 문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는 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 건강을 더 잘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아직. 그러고는 그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고 나이키가 그에게 말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즐겁게 해드리길 바라셨나요? 심심해서 제가 즐겁게 해드리길 바라셨죠. 여기 와봐요. 제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예의를 가르쳐주겠다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고픔에 쓰러집니다. 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셨죠? 못 들었어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특별한 의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은 감정에 달려있으며 비를 요청하는 사람은 비를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자신의 왕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나이키는 넓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깨어나자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그녀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후에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정원으로 가서 꽃을 감상합니다. 밤에 리비우스의 조수가 그에게 보고서가 확인해주듯이 반대 세력들이 최근 들어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키는 높은 탑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비우스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에게 왜 아직도 깨어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별을 보기 위해 깨어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그녀에게 왕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제 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왕국의 분위기를 느껴야 해요. 내가 있는 곳과 조화를 이루다. 그가 그녀에게 북쪽 탑 옥상에 정원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와 함께 가야 해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장난을 치며 서로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순간 뒤에서 리비우스를 향해 화살이 날아옵니다. 나이키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밀쳐냅니다. 화살이 그녀의 어깨를 꿰뚫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밤에 조수가 리비우스에게 나이키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열을 유발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현재 그녀는 치료를 받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공격자가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을 잡을 수 없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인이 반대파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리비우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시기에 일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 나이키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 날 그녀는 리비우스에 대해 묻는 것을 봅니다. 하인들은 그가 일어난 일을 핑계로 자신에 대한 반란의 흔적을 모두 없앴다고 알립니다. 그 반란의 흔적을 말이죠. 실제로 그는 여러 사람들을 처벌하여 그들의 지위와 토지를 빼앗고 추방을 명령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막고 그가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때 그의 조수인 네일이 들어와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가 통치자의 명령으로 그녀를 비의 땅으로 돌려보내러 왔다고 알립니다. 그런 다음 한 남자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브렛이 나를 추방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국에서 그중 한 명이 모든 준비를 마쳤고 곧 그를 강제로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닐은 나이키를 호위하며 데려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그녀에게 당신이 화가 난 걸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내색조차 확인하지 않고 나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녀는 또한 그를 도울 의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닐은 왕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며 대답합니다. 그는 리비우스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들이 궁궐에서 홀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에서 그가 왕국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의 지능과 업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비우스의 어머니인 셰일라가 3년 전에 암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염려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알립니다.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마차가 멈추고 그들은 리비우스의 궁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궁궐에서 나이키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자 궁궐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된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계속 계획대로 하라고 말한다.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라고. 한편 리비우스의 사무실이 불타고 있고 그가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 그는 탑 위로 올라오고 나이키는 맞은편 탑에 서 있다. 그녀는 특정한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하고 갑자기 왕국 위에 구름이 형성된다. 왕국 위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궁궐의 불이 꺼지자 비가 그쳤습니다. 하인들이 궁궐을 청소하고 불에 탄 물건들을 치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비우스는 밖에 서 있었고
니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를 내쫓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머물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 가고 싶으면 가. 그러고는 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음 보는 비였지만 생각만큼 멋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녀가 가려고 돌아설 때 그는 말합니다. 안 돼. 어디로 가려는 거야? 여기서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해. 후에 그들이 아침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리비우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애를. 그래서 모두가 네가 태양왕국의 지배자의 아내가 될 것임을 알게 하려고. 동맹국들의 중요한 손님들이 연회에 참석할 거야. 그래서 그는 그 행사 중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 시체를 넘어서야 할 거야. 이게 무슨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고 경비병들이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날 밤 그가 그의 조언자들과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은 묻습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 아니야. 궁궐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고 다시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 이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의 아내가 되려면 다음날 시녀들이 그녀에게 왕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일을 마친다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끝낸다고요. 그의 하루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회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닐과 함께 서 있는데 페라라 외무장관이 도착하여 그녀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바다왕국의 대사를 포함한 손님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위해 열린 연회에 특별히 참석하기 위해 온 대사입니다. 그녀는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레비우스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바다왕국의 대사는 대답합니다. 그의 배우자라고요.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당신 나라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은 이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짐작건대 전하께서 데려오셨겠죠. 순전히 오락을 위해서요. 그때 레비우스가 와서 말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여자가 제 아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 후 그들은 떠나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피곤해요.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잠을 잘 못 잤어요.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녀의 무릎에 누워서 말한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능력을 써서 지난번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비를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한다. 맞아요. 차라리 잊고 싶은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왜 혼자서 왕국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부담을 나눌 사람을 임명하지 그래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비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준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녀는 궁궐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들에게 말한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일어서다 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인들이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한다. 고맙다고 말하며 이런 종류의 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매일 아침 폐하께서 당신을 위해 정원에서 직접 꽃을 따다 주신다고 말한다. 놀라며 폐하께서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저 사람 바보인가? 그녀는 그의 침실 문을 열고 그가 잠든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거기에 서서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닐이 그녀 뒤에 나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하루 종일 레비우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레비우스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병을 건네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수면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레비우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매일 그 약을 복용해 왔다는 것을 그에게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그때 이후로 느꼈던 편안함 때문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리비우스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편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의 곁에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중얼거린다. 내가 여기서 유일한 바보인가 봐.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에 있겠다고 네일에게 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궁전에서는 연회가 한창이다. 나이키를 모욕했던 남자가 리비우스에게 사과하자
리비우스는 그에게 간단히 말한다. 즐기세요. 잊어버리세요. 한편 손님 중 한 명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녀를 위한 자리인데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망신일 거예요. 나타나지 않다니. 리비우스는 그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난 듯이 떠납니다. 그때 닐이 그를 멈추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순간 모두는 여자의 노래소리를 듣고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나이키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모두들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며 그들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특정 단어를 읊조리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고 특히 레비우스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이 끝나자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신사인 척하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레비우스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뿔 달고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질투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이키에게 말했습니다. 비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하기 전에 그가 그녀의 말을 끊고 말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아요. 그리고는 기쁜 듯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그 반대가 아니고요. 후에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와, 저 속눈썹이랑 머리카락은 정말 다른 건 상상도 안 돼.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가 갑자기 눈을 뜨며 묻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당황해서 그와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때 닐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쁜 타이밍에 온 것 같군요. 레비우스가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듯이 그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닐이 그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미소 지어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진은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왕실가족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연애. 왕국 모든 사람들이 이 잡지를 손꼽아 기다리므로 그는 찡그린 얼굴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레비우스가 나이키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흰 드레스를 입은 것을 보고 놀라며 모든 게 잘 어울리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후 왕국의 고문들이 왕실 잡지 발간 전에 잡지를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간 전에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중 한 명이 레비우스에게 약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먼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비우스는 이미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던 몇 가지 의무들을 완수했다고 대답합니다. 지연을 일으키던 것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급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러 서둘러 들어옵니다. 한편 나이키는 아침 식사가 별로여서 속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셰프가 나이키를 불러 음식을 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에게 살을 빼라고 했던 사람이 나타나 평생에 한 번뿐인 약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가 너무 꽉 끼지 않도록 살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닐이 들어와서 그녀에게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리비우스는 약혼이 취소되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난 게 분명해요.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성직부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결정을 말이죠. 그런 다음 닐의 말을 통해 이곳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며 왕실 결혼은 그들의 수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그녀가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리비우스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리비우스는 더욱 화가 나서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은 왕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전 왕들이 하층민 출신 기혼 여성들, 그저 그를 싫어해서 그런 것 말고는 설명이 없어요. 나이키가 이유를 묻자 닐은 레비우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직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증오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레비우스가 그녀와 결혼을 고집한다면 그녀가 먼저 빛의 위식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하 사원에서 특정 반지를 가져와야 하는 특별한 위식입니다. 이 사원은 지하에 있으며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 사원이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며 많은 공주들이 그 위식을 치르려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은 오래전에 취소되었어요. 그때 나이키는 자신이 그 의식을 집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리비우스는 그가 방금 한 말을 듣지 못했냐고 반문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분명히 들었고 만약 이것이 그들의 수인을 얻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닐은 시험을 치르려면 먼저 장관이 그녀와 리비우스의 결혼 거부를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왕국의 그들만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혼자서 그들과 맞설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때 리비우스는 이 일의 배후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나이키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레비우스의 사무실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직도 켜져 있네요. 그가 왜 아직 자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며 그에게 가기로 합니다. 레비우스가 어머니에게서 반지를 받는 장면이 회상됩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날 때 가져온 반지라며 그가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잠들어 꿈을 꾸던 레비우스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꿈이었나 싶습니다. 꿈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나이키는 시녀가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앉아 있습니다. 나이키는 시녀에게 성직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시녀는 그들이 때때로 동쪽 사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왕족조차도 허락 없이는 사찰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인들은 더 쉽다고 설명합니다. 나이키는 하인으로 변장하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경비병을 속이는데 성공하고 사찰에 들어가 한 남자가 시녀가 자신에게 차를 쏟았다고 때리려는 것을 봅니다. 나이키는 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그들은 그녀가 나이키 공주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와서 나이키에게 오해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더 일찍 맞이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가 구름과 비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름과 비를 부르는 능력은 그들의 왕국에서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며 태양 왕국에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 왕국에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자기가 한 말을 알게 되면 감옥에 갇힐 거라고 농담했습니다. 감옥에 바로 갈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왕의 어머니인 셰일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 또한 작은 나라 출신이었죠. 작은 나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왕국이 망할 수 있다고 전왕에게 경고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녀와 결혼했고 그들은 레비우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레비우스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의 피가 왕자를 더럽힌다고 덧붙입니다. 레비우스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의 피가 왕자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키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하녀가 나이키를 막으며 손을 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와 손을 잡으면 그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녀는 공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는 떠나고 나이키는 레비우스가 겪은 증오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시녀는 그녀를 위로하며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사는 보호시설에 맡깁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왕이 계급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보호시설의 어린 소녀가 나이키에게 달려들며 묻습니다. 당신이 공주님이세요. 그녀는 자신과 레비우스의 사진이 실린 잡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왕이 가끔 보호시설에 와서 함께 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왕께서는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녀가 나이키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당신이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변하셨다고. 잠시 후 레비우스가 잠든 옆에 나이키가 앉아 있습니다. 레비우스가 깨어나 묻습니다. 침대에 꽃이 왜 이렇게 많아? 나이키는 보호소 아이들이 보낸 것이라며 오늘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모두 앞에 나서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비우스는 동의하며 어머니가 준 반지가 있는 목걸이를 나이키에게 주며 목에 걸라고 합니다. 목에 걸라고 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절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상속녀가 의식이 거행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시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왕의 동상에서 태양왕의 반지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반지가 동상의 아랫부분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가기 전에 레비우스는 안에 미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려면 기지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에 횃불을 든 그녀가 들어가자 문이 닫힙니다.
그녀가 깊숙이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녀를 본다. 어느 길로 갈지 망설이다가 그녀는 운에 맡겨 오른쪽 길을 선택한다. 그 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미끄러져 큰 구덩이에 빠질 뻔한다. 겨우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그녀는 태양왕의 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반지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다. 그 순간 나이키를 죽이려는 3명이 가면을 쓴 악당들이 나타나 그녀를 포위한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행동한다. 불을 밝히는 데 쓰던 횃불을 잡고 한 명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검을 휘두르고 나이키는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합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쇼를 벗는데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그녀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가 그 쇼를 이용해 그곳을 밝히고 있던 횃불을 끄는 것을 봅니다. 고슬, 어둠이 그들을 둘러싸고 나이키는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서로를 실수로 죽일까봐 주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한편 악당들에게 나이키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나이키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붙잡습니다. 뒤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나 보니 레비와 함께 숨어있고 밖에서는 군인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죽이려고. 나이키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나에게 먼저 고맙다고 말해.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네가 여기 온다는 건 내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묻는다. 당신 혹시 초능력자야? 마법사라던가 아니면 도대체 뭐야?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좀 그만 웃기지 마. 그는 밖에서 악당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이키에게 말한다. 왕족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어. 내가 그걸 이용해서 여기로 왔어.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왔어. 그녀는 놀라서 묻는다. 그런 통로를 알면서 왜 처음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가 대답하길 이건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 장소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었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날 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은 이해해요.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레비는 즉시 화제를 바꾸며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해요. 그는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제들은 원하는 공주들을 속여서 여기로 유인한 다음 제거합니다. 그들을. 나이키가 화를 낸다. 갑자기 그녀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는다. 악당들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연기가 그들을 에워싼다. 그들을. 알고 보니 나이키가 자신의 능력으로 연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리바이스는 그녀의 능력에 놀라며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위하여한다. 연기가 온 장소에 퍼지면서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탈출한다. 리바이스가 말한다. 그런데 정말 대단했어. 솔직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한 일이 구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기술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반지가 달린 목걸이를 잡고 그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악당 중 한 명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재빨리 검을 뽑아 악당의 공격을 막지만 악당의 공격에 나이키 목걸이의 반지가 두 동강 납니다. 레비는 화가 나서 악당을 공격하고 그의 검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는 악당을 죽이려 하지만 나이키가 그를 맞고 진정시킵니다. 그러고는 나이키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달립니다. 그때 다른 두 악당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려는 순간 부상당한 동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가서 상속녀에게 우리 어리석은 왕이 무슨 짓을 하는지 말해요. 나이키와 레비우스가 숲을 통해 달리는 것을 봅니다. 나이키는 레비우스를 멈추려고 하며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의 품에 쓰러집니다. 공포에 떨며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반지도 왕자도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사과하며 그에게 말한다.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만 매달려 당신을 괜히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한다.
당신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런 따스함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잠시 후 그들은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닐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닐은 약혼식의 풍습을 설명합니다. 식에 대해서요. 이어 레비우스가 그의 조언자들과 앉아서 다가오는 약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있을 약혼에 대해서요. 그들이 끝낸 후 레비우스는 나이키가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뒤돌아보니 약혼복을 입고 다가오는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레비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는 마치 시인이라도 된 듯 그녀의 아름다움을 계속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나이키는 놀라서 내일을 보며 오늘따라 왜 이래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내일은 감정이 북받쳐 아니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나이키는 웃고 두 사람의 약혼이 시작됩니다. 상속녀가 기뻐하며 각자의 반지를 끼지 않고서는 태양 반지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군인 중 하나가 나이키의 반지를 반으로 잘랐으니 레비우스가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모두 앞에서 반지가 부러졌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화가 난 거지. 레비우스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사제가 반지 상자를 열어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어리둥절해한다. 나이키는 땅에 앉아 여사제에게 사과하며 사원에서 반지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여사제가 묻는다. 그럼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건가요? 여사제가 묻는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이키는 대답한다. 아니요. 약혼을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레비우스가 말합니다. 제 공주님은 낡고 가치 없는 옛날 반지가 지하사원은 온 세상의 왕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금반지를 만드셨나요? 레비우스가 대답합니다. 금이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말입니다. 그러고는 진짜 태양에 반지를 끼울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할지 모두 궁금해합니다. 에리스트는 사제에게 말하며 약혼을 망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가 이 익살극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괜찮다고 대답해요. 게다가 그가 뭘 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이키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태양 주위에 고리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모두 심지어 여사제와 에리스트 자신조차 놀랍니다. 모두 환호하고 축하합니다. 에리스트의 병사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그들이 나이키를 돕는 레비우스를 봤다고 말합니다. 신전에서 레비우스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에리스트는 재빨리 병사에게 달려가 그를 때리고 그가 말하기 전에 입을 막습니다. 그들을 폭로하기 전에 그때 레비우스가 위식법에 따라 공주가 들어간 후에는 누구도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 법을 어기고 신전에 들어갔다고 고백합니다. 여사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니케 공주 암살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여사제는 에리스트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우리끼리 계획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제청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사제는 충격을 받고 왕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뻔뻔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에리스트는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태양신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파괴하고 모든 권위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나서서 말합니다. 왕이 당신을 심판하라고 명했습니다. 에리스트는 비웃으며 묻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제 목을 베실 겁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주먹으로 때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 왕비로서 당신을 죽이는 대신 명예로운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리스트는 충격을 받고 묻는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당신의 승낙이 필요해. 날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녀는 땅에 앉아 그에게 말한다. 그저 누구도 이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약혼을. 레비우스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에리스트는 그에게 묻는다. 당신도 이에 동의하는 거야. 레비우스는 대답한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를 처형하고 싶다면 해. 권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래. 모두 내 마음대로야. 내가 아냐. 에리스트는 웃으며 그에게 말한다. 정말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나중에 나이키와 레비우스가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비우스는 나이키의 손을 잡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나이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농부들의 밭에 비를 내리고 그들의 농작물을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한 농부가 나이키의 손을 잡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레비우스 왕께서 보시면 화내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궁궐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릴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레비우스는 망원경으로 나이키를 지켜보고 있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로 대포를 발사합니다. 농부들은 놀라지만 나이키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돌아갈 신호예요. 궁으로 돌아가는 신호예요. 나이키가 떠나자 한 소녀가 말을 타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나이키는 궁에 도착하자 레비우스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말합니다. 대포 소리로 저를 불러들이시다니요. 다른 방법이 없으셨나요? 닐은 그녀에게 화를 내며 레비우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예절 수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레비우스는 그를 진정시키고 나이키에게 말합니다. 격식은 버립시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심지어 애칭까지 지어주며 자기야, 알잖아라고 말해요. 나이키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당황하며 왜 제가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냥 폐하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레비우스는 짜증이 나서 그 호칭에는 감정이 없잖아.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거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어린 소녀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레비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컸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어요. 나이키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목격한 것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바다왕국의 공주인 루나였습니다. 그리고 레비우스의 어린 시절 친구였죠. 루나의 수행원들이 도착하고 나이키, 레비우스, 그리고 루나는 함께 차를 마십니다. 루나는 레비우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 약혼자예요. 그는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당신만 그렇게 말했어요. 전 결코 동의한 적 없고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나이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기 제 진짜 약혼자가 있어요. 루나가 화가 나서 나이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남자를 빼앗는 여자야. 넌 그를 속여서 내게 반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덧붙여 말해요. 네가 눈물을 흘리며 이곳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심장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보다 더 뻔뻔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친구야. 어쨌든 나이키와 루나는 계속해서 다투고 모든 것에서 경쟁을 벌여요. 나이키는 지쳐서 잠이 들어요. 레비우스가 방에 들어와 그녀와 함께 웃어요. 결국 그는 나이키 옆 침대에서 잠이 들어요. 갑자기 루나가 화가 나서 뛰어들어와서 물어요. 너희 둘이 뭐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루나가 그들 옆에서 잠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시 후, 나이키는 네일과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의 발을 밟습니다. 그때 레비우스와 루나가 들어오고 루나가 나이키와 그녀의 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이키는 짜증이 나서 속으로 이 여자애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루나는 레비우스에게 춤을 추자고 하고 그는 승낙합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고 하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말합니다. 나이키는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파티를 떠납니다. 루나가 따라가고 닐은 그들을 뒤쫓아 근처에 숨어였댔습니다. 루나가 나이키에게 말합니다. 봤지. 이제 누가 우스꽝스러워 보여.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랑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의 동맹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레비우스를 지지하고 나이키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건 돈을 뿌리는 것뿐이야. 그 외에는 쓸모없어. 나이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곳에 혼자 앉습니다. 레비우스는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자지 않고 혼자 춤 연습을 시작합니다. 레비우스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위지력이네요. 그녀는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좋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칩니다.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하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레비우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만이 내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춤이나 에티켓, 정치적 동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말이야. 그는 그녀를 놀리며 말한다. 그런데 나 곧 너보다 클 거야. 키 차이는 일시적일 뿐이야. 그러고는 그녀에게 풀 줍지 말고 좀 더 즐겁게 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고 나이키는 기뻐한다. 루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본다. 다음 날
루나는 나이키에게 말 경주를 신청한다. 레비우스는 위험하다며 그들을 말리려 한다. 하지만 나이키는 그에게 말한다. 그녀가 나랑 경주할 마음이 확고하니 해야지. 경주가 시작되자 루나는 나이키를 놀리며 말합니다. 정말 레비우스와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간절해.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사랑해왔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외모, 옷차림 등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유를 계속 나열합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그에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키는 짜증이 나서 대답합니다. 난 너처럼 오랫동안 그를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세상을 보여주었어.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를 사랑해. 루나는 그녀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앞길을 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져요. 쓰러지면서 그녀는 과거를 떠올린다. 레비우스와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어머니가 그가 변할까 봐 두려워서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레비우스와 나이키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나이키는 자신의 힘으로 루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레비우스와 다른 사람들도 서둘러 그들을 돕습니다. 나중에 레비우스는 루나의 방을 찾아 그녀의 안부를 확인한다. 루나는 나이키의 행방을 묻는다. 그는 루나를 구하기 위해 바람의 힘을 사용한 나이키가 기진맥진하여 방에서 쉬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방에서 루나는 비를 부르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다. 그는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시를 읊기 시작한다. 몇 번이나 그랬는지 세는 것도 포기했다. 이제까지. 다음 날 루나는 떠날 준비를 한다. 나이키가 루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루나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너는 전혀 공주답지 않다고 꾸중한다. 그가 너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가 레비우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 자랑스러워해. 루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이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비가 내려 눈물을 레비우스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레비우스에게 들키지 않게. 그때 레비우스와 네일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비와 함께 보인다. 넘어진다. 나중에 나이키는 궁에서 허락 없이 몰래 나온 벌로 글씨를 쓰는 벌을 받는다. 그녀는 레비우스에게 불평한다. 조용히 해. 머리가 아파.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너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려고 나갔을 뿐이야. 좋아서 받아. 불평하면 화낼 거야. 그녀는 그에게 구아바를 건넨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 레비우스라고 부른다. 다음 날, 나이키는 정말 신이 나서 자신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진정한 공주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업을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레비우스가 문을 두드리며 깨웠어요. 누군지 보려고 나가보니 레비우스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레비우스는 꽃을 건네주며 그녀의 손을 잡고 궁궐에서 몰래 나가자고 말했어요. 나이키는 충격을 받았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추수축제가 한창이었어요. 레비우스는 이런 격식들 대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미칠 것 같아 보였어요. 나이키는 관역 게임을 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고향에선 이 게임에서 진 적이 없다고. 그녀는 관역을 완벽하게 맞춰 모든 상품을 획득합니다. 게임 관리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창백해집니다. 그녀가 게임하는 동안 한 소녀가 뒤에 서서 자세히 지켜봅니다. 나이키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묻습니다. 뭘 하는 거야? 우린 재밌게 놀려고 왔어요. 그러자 그 소녀가 사실 변장한 레비우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키는 그가 왕이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차려입혔습니다. 그는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모든 변장 중에 하필 나보고 이걸 입으라고. 이것. 다른 선택지가 수없이 많았어요. 누가 알아보면 쪽팔릴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놀리며 아니, 귀엽잖아. 라고 말해요.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게다가 저는 항상 여동생이 갖고 싶었어요. 재밌어. 여동생. 한편 누군가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걷다가 나이키가 레비우스에게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 그때 그들은 전에 나이키를 납치했던 두 남자를 발견한다. 애한테서 훔치고 있잖아. 나이키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훔친 돈을 되찾으면서 꾸중을 한다. 겁에 질린 그들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보스. 라고 말한다. 레비우스가 묻는다. 잠깐, 너희들 그 여자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며 대답한다.
아니, 우리는 그냥 복잡한 과거가 있어. 그녀는 그들이 도망칠 때까지 계속 꾸중한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돈을 돌려준다. 그녀는 레비우스에게 자기가 딴 상품들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부탁한다. 그 후 레비우스와 나이키는 축제에서 춤을 추고 수수께끼의 관찰자는 놀라움에 휩싸여 지켜봅니다. 그는 나이키가 사람들의 사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왕까지 사로잡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 자신을 말이죠. 축제가 끝나자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나이키와 레비우스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망설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레비우스의 조카 바르도였습니다. 바르도는 나이키를 보며 말합니다. 춤 정말 멋졌어요. 그러자 레비우스는 화를 내며 묻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는 그에게 약혼녀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한다. 닐이 들어와 바르도에게 인사한다. 하지만 레비우스는 그에게 쏘아붙이며 어떻게 그를 궁궐 안으로 들였냐고 묻는다. 닐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가 여기 있는 걸 방금 알았을 뿐이다. 바르도는 씩 웃으며 내가 시녀들에게 부탁해서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때 닐은 나이키에게 바르도가 레비우스의 이전 왕의 막내 아들이라고 말한다. 즉 레비우스의 삼촌인 셈이다. 그는 또한 레비우스 통치 시절 총리였다. 나이키는 놀란다. 레비우스의 친척을 만난 건 처음이다. 레비우스가 바르도에게 말한다. 당신은 수상이었고 그만두고 떠돌이 시인이 되었죠. 바르도가 대답한다.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자유롭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고 노래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레비우스를 밀치고 나이키에게로 돌아서며 묻는다. 나이는 몇 살이죠? 나이 많은 남자 좋아해요. 손을 잡으며 덧붙인다. 당신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는 처음 봤어요. 레비우스는 격분하여 나이키에게서 그를 떼어내려 하지만 실패한다. 마침내 바르도의 하인이 나서서 그를 말립니다. 바르도는 말을 듣고 떠납니다. 레비우스는 너무 화가 나서 바르도가 방금 나간 문에 도끼를 던집니다. 그러고는 나이키를 돌아보며 네가 바르도와 농담을 하거나 웃는 모습을 다시 본다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합니다. 나이키는 그의 말에 화가 납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궁정정원에서 흥분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밖을 내다보니 바르도가 관역에 화살을 능숙하게 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여자들은 그에게 열광하고 남자들은 짜증난 표정을 짓습니다. 나이키는 모든 여자들이 바르도를 쫓아가는 것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하녀가 나이키에게 레비우스와 바르도가 매우 친한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레비우스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바르도가 당연한 왕이었을 텐데 총리가 된 것에 나이키는 놀랍니다. 그저 총리가 된 것에 만족했습니다. 레비우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 그저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곁에 두었을 뿐이야. 그러고는 나이키를 노려보며 묻습니다. 왜 바르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지? 좌절한 그는 활을 집어 화살을 쏘려 하지만 키에 비해 활이 너무 커서 애를 씁니다. 짜증이 난 그는 활을 둘로 부러뜨립니다. 화가 나서 활을 꺾어버립니다. 바르도는 그들을 보며 웃으며 말한다. 그래, 날 응원하러 온 거야. 그는 나리사님이 그의 귀환을 축하하는 연회를 준비했고 그들을 초대한다고 말한다. 레비우스는 거절하지만 바르도는 그를 자극하며 말한다. 알고 있지만 레비우스, 지금은 너에게 좋은 시간이 아니지. 결국 너의 취침 시간이 지났잖아. 레비우스는 짜증이 나서 결국 나이키와 함께 파티에 간다. 나이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먹는다. 한편 레비우스는 바르도가 주변의 모든 여자들과 농담을 하는 것을 보며 짜증이 난다. 그가 나이키에게 말한다. 발코니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자. 그가 네일과 함께 떠납니다. 나이키가 그들을 따라가려고 일어서자 신발이 너무 꽉 껴서 발이 다친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바르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여기 혼자 서 있니? 깜짝 놀란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몰래 다가오지 마세요. 바르도는 그녀의 다친 발을 보고 중얼거립니다. 저 바보 레비우스, 쓸모없는 녀석. 바로 그때 여자아이 중 한 명이 그를 부르자 그는 나이키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저를 도와서 그들에게서 도망치게 해줘요. 그는 갑자기 그녀를 안아들고 말합니다. 공주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어지러워 보여요. 어딘가에 데려가서 쉬게 해야겠어요. 그러고는 도망쳐요. 나이키는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멍해져요. 한편 레비우스는 발코니에 서서 나이키가 왜 합류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해요. 아직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가다가 여자애들이 바르도가 나이키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돼요. 아이처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얼마나 귀여운지에 대해서요. 레비우스는 극도로 화가 나요. 다른 곳에서 바르도는 여전히 나이키를 안고 있어요.
나이키는 항의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내려놔요.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날 정말 싫어하는 거지. 모든 여자애들이 날 좋아해. 그녀는 대답한다. 응, 봤어.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궁으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다. 그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숙제에서 너를 본 순간 반했어. 레비우스는 잊어. 내가 그보다 훨씬 낫잖아. 너무 사랑해서 납치하고 싶어.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헛소리하지 마. 날 사랑하지 않잖아. 그는 웃으며 말한다. 몇 마디 말로 속일 수 있는 순진한 여자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날카롭네. 정말 그 사람에게 반한 걸까? 내가 정말 그에게 반한 걸까? 갑자기 레비우스가 병사들과 함께 격분하여 뛰어든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바르도는 그에게 말한다. 나이키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레비우스는 쏘아붙인다. 입 다물어. 너희들은 간통죄로 유죄야. 나이키는 충격을 받고 소리친다. 무슨 소리야. 정말 그를 감옥에 가두려는 거야. 레비우스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한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너도 가둬버린다고.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말한다. 네가 죽을 때까지 방에 가둬둘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몰라. 원한다면 내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바르도는 감옥에 수감된다. 나이키는 방에 갇히고 외출이 금지된다. 레비우스의 행동에 그녀는 완전히 경악합니다. 그녀는 그를 부르지만 그는 무시합니다. 다음 날 레비우스는 나이키의 방에 가서 말을 걸려고 하지만 나이키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라냅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격분하여 감히 내 능력을 내게 쓰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다툼을 시작하고 그녀는 그의 얼굴에 베개를 던집니다. 그는 더욱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묻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냥 저를 침대에 눕혔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어요. 당신은 바르도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상하게 굴잖아요. 평소의 차분함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고 말했어요. 그가 주변에 있으면 차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한 뒤 떠났어요. 나이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자 레비우스는 그녀를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닐이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레비우스는 대답했어요. 네, 제가 경비병들을 치우더라도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건 당분간 잊어버리라고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합시다. 닐이 그에게 장로회의 긴급회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레비우스는 놀라서 무슨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나이키는 방에서 몰래 나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는 바르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전의 사람들이 자신을 다음 태양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왕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고 현명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또한 말했어요. 당신은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운명 지어졌다고. 달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가 추억에 잠기자 나이키가 갑자기 그의 창문의 철창을 부수고 그를 도와 탈출하게 해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잠깐 나가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를 진정시켰어요. 그는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지면 언제든지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바르도는 동의하고 그녀와 함께 떠나요. 나이키가 달을 보자 바르도가 슬퍼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나이키에게 달을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자신의 힘으로 구름을 만들어 달을 가리고 바르도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국으로 돌아온 것이 리비우스가 걱정되어서인지 묻습니다. 리비우스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우리 약혼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역시 제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말솜씨로는 당신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키에게 자신과 리비우스는 예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였던 것은 오직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뿐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리비우스의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 후에 그들은 고통을 잊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 후 나는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닥칠 문제들에 직면할 수 없어서 왕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가 그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잠깐은 그대로 두었다가 궁에서 쫓아냈을 것이다.
나이키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결국 내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고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를 돌봐줘. 그를 혼자 두지 마. 나는 내 여정으로 돌아가야 해. 나이키는 화가 나서 묻는다. 왜 그를 직접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그 곁에 남아서 그를 돕지 않는 거야? 그녀는 그를 때린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리비우스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를 마주하게 두지 않았어.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힘이 약해지고 달이 다시 나타난다. 나중에 그녀는 방으로 돌아오고 닐이 그녀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어디 있었어요? 궁궐 전체가 아수라장이에요. 그녀는 답하며 짜증을 냅니다. 리비우스하고 그리고 바르도 그 두 고집불통들을 서로 말을 듣게 하는 걸 도와줘요. 한편 바르도는 리비우스가 울면서 자신과 손을 잡자고 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리비우스는 말합니다. 세상을 장악해서 해가 뜨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그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그가 선술집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일이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한편 나이키는 리비우스에게 평범한 부부처럼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말이죠. 그는 놀라서 당신이 그럴 입장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르도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도운 사람이 당신 아닌가. 그러고는 신경 안 쓴다고 됐다고 말합니다. 떠난 사람은 갔어. 그녀는 화가 안 나냐고 묻습니다. 그는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리비우스는 정원으로 가면서 나이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이키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원의 작은 집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바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닐과 나이키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닐은 리비우스가 떠나려는 것을 알아채고 나이키에게 비를 더 세게 내리라고 말합니다. 더 세게. 나이키는 그렇게 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그들이 떠날 수 없게 됩니다. 바르도는 리비우스와 이야기하려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재킷을 건네줍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지만 리비우스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버린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필요할 때. 바르도는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니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리비우스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난 너를 지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어. 왕으로. 하지만 난 네가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와 싸우는 것을 보았어. 적과 아군을. 분노에 눈이 멀었었지. 꽃의 아름다움조차 볼 수 없었어. 네가 살아있는 한 얼마나 많은 어둠과 증오가 내 마음을 집어삼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그래서 떠났어. 그리고 어머니가 살았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곳인지, 그녀가 말한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어요. 리비우스가 화를 내며 말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떠난 후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중에 그들은 서둘러 나이키를 잡고 그녀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쓰러진다. 그녀는 리비우스의 발에 기대 쓰러지며 그에게 묻는다. 네가 느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어. 그러고는 그에게 말한다. 그의 부재가 너를 괴롭혔다면 그에게 그냥 남아달라고 부탁해. 리비우스는 깜짝 놀란다. 그러고는 바르도를 향해 돌아서서 말한다. 자네를 다시 총리로 임명하겠네. 그는 그에게 궁에 남아 다시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한다. 바르도는 동의하며 말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늘 꿈꿔왔던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돕겠습니다. 그들은 궁궐로 돌아온다. 나이케가 깨어나 보니 리비우스가 자기 침대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바르도가 나이케에게 말한다. 그냥 자게 두세요. 깨우지 마세요.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리비우스와 다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추파를 던진다. 리비우스가 깨어나 그를 주먹으로 치며 말한다. 정말 죽고 싶어. 그렇지 않아.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해요. 나이키는 짜증이 나지만 결국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 날 전 세계의 귀족들과 재상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온 귀족들과 재상들이요. 나이키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리비우스 왕과 함께 연회에 참석할 준비를 합니다. 리비우스 왕과 함께요.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눈 후 지쳐서 리비우스는 연회 후 나이키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회 후에는 나이키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이키는 기뻐하지만 바르도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당신들도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 가려면 일부터 다 끝내야 해. 한편
닐은 나이키에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 참석하는 거라고 잔뜩 훈계를 합니다. 개막식에서 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며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키는 불안해하며 그에게 좀 떨어져 줘. 날 숨막히게 하지 말고 좀 숨쉴 시간을 줘. 라고 말합니다. 날 좀 숨쉬게 해줘. 숨막히게 하지 말고. 나중에 나이키는 개막식을 어떻게 치를지 고민하며 걷습니다. 하인들이 그녀의 고향 비의 나라에서 온 급한 편지를 들고 그녀를 쫓아옵니다. 비의 나라. 편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하고 내용을 숨긴다. 편지 내용을. 개막식이 시작되고 나이키가 비를 부른다. 모두 기뻐한다. 식후 바르도는 그녀의 훌륭한 업무를 칭찬하고 리비우스에게 묻는다. 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비우스는 끔찍했다고 대답한다. 비는 우울하고 생기 없었고 나이키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모두 그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눈에 띄게 화가 나 보인다. 바르도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리비우스는 그를 밀치고 니케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니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그녀는 말합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바르도가 편지를 읽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의식이 없으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며 니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니케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노래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집중해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리비우스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고 나일에게 나이키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여행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묻습니다. 나일은 약 3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나이키는 놀라서 그들을 만나러 가게 해주는 거냐고 묻습니다. 리비우스는 아니라고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갈 겁니다. 모두들 놀랍니다. 나일과 바르도는 왕인 당신이 여행할 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리비우스는 바르도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총리의 일이야. 사흘 후 그들은 배에 탑승한다. 나이키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리비우스가 그녀에게 다가가 말한다. 왕국 밖으로의 첫 여행이 내와 함께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묻는다. 편지에 대해 왜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대답한다. 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연애에만 집중하고 있었잖아. 리비우스가 말한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리비우스는 그녀에게 말한다. 남편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해? 남편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해? 다 너에게 말해야 해. 나이키는 놀라서 묻는다. 내가 속상해서 너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리비우스는 대답한다. 비의 감정이 너의 감정과 일치하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날 속일 순 없어. 그는 그녀를 응시한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이제 네가 태어난 나라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가 태어난 나라에서 너와 함께 별을 보는 게 항상 내 소원이었어. 나이키는 기뻐서 그를 껴안고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나라에 도착하고 나이키의 여동생이 왕과 네일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확인하기 위해 궁궐에 갔지만 할머니는 평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머니는 그들에게 등이 아팠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먼 길을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에게 태양왕을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먼 길을 와줘서 기쁩니다. 그때 나이키의 여동생들이 달려와 네일에게로 곧장 뛰어갑니다. 그들은 그가 태양왕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당신과 결혼했어야 했어.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그를 두고 다툽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이키에게 진짜 태양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이키는 그들을 불러 제 남편, 제 인생의 사랑, 태양왕국 국왕 리비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에게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리비우스를 들어올려 사진을 찍자 스트레스 때문에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니다. 나이키한테 걱정 마. 누나가 그애 돌려줄게. 나중에 나이키는 주변을 보여주려고 니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한편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키도라는 마침내 걸어 나온다. 그는 할머니에게 태양왕이 아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다고 말한다. 아이라고. 그리고는 나이키와 함께 태양왕국으로 돌아가게 두지 않겠다. 내가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선언한다. 나중에 리비우스는 현지 옷을 입고 있는데 움직이려고 하자 넘어져 얼굴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다.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이 떨어지고 나이키가 줍더니 넘겨본다. 사진들을 재밌게 놀았나 보네.
리비우스가 대답한다. 재밌었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장난감처럼 다뤘어. 그는 짜증이 나서 말한다. 너무 지쳐. 일이 거든다. 나도 머리가 아파. 함께 여행한 하인들까지 몸이 안 좋다. 이내 그들은 불편함의 원인이 비행기 내 기압 때문임을 깨닫는다. 국가. 리비우스가 네일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배로 돌아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우리를 기다리라고 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해 바다에서. 후에 리비우스는 기분이 좋아져 깨어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별들로 가득 찬 맑은 밤하늘을 보고 놀랍니다. 바로 그때 니케가 그를 살피러 다가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별만 보세요. 그녀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 구름 분산이라는 현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은 그랬어요. 그녀는 그가 먹으라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건넨다. 그는 음식을 먹고 맛에 기분 좋게 놀란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한다. 내가 만든 음식을 드디어 좋아해져서 기뻐요. 그러고는 묻는다. 나랑 같이 와서 후회했어요. 내내 불쾌해 보였거든요. 리비우스는 대답한다. 당신 자매들이 너무 짜증나게 굴고 나에게 그랬던 게 짜증났어요. 하지만 당신 가족은 여전히 여기서 나 때문에 늦게까지 있고요. 심지어 제가 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들에게 감사해요. 나이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바로 그때 네일이 리비우스를 부르지만 리비우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창피해서 완전히 빨개졌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혼자 앉아서 얼굴을 붉히며 이건 무슨 기분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동시에 키도라는 멀리서 그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이 목격한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다음 날 나이키는 생각에 잠겨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동생이 말을 걸어보지만 나이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옆에 있는 여동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동생은 나이키가 패는 나무의 양에 충격을 받는다. 장작 패는 일을 마치고 나이키는 감자 껍질 벗기는 일을 시작하여 재빨리 끝낸 후 자리를 뜬다. 리비우스에게 했던 키스가 계속 생각나 얼굴이 붉어진 나이키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 그런 다음 리비우스의 방으로 가서 노크 없이 들어간다. 리비우스는 노크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리비우스는 나이키에게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전에 밖에 나갔었어.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었어. 나이키가 재빨리 말한다. 같이 산책이나 갈까? 그래서 그들은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간다. 나이키는 리비우스 옆에서 우산을 든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우산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둘 다 얼굴을 붉히지만 계속 걷는다. 리비우스는 사과하며 말한다. 내 나라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화가 났었어. 그는 덧붙인다. 비가 내리는 이곳을 볼 수 있어서 기뻐. 그는 덧붙여 말한다. 비 내리는 이곳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이키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기든 태양왕국이든 우리는 항상 함께일 거야. 리비우스가 대답합니다. 태양왕국에서는 당신이 너무 자유로워서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나라가 버릴까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비를 맞으며 함께 서 있으니 마치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는 그의 말에 기뻐합니다. 바로 그때 키도라가 나타납니다. 나이키가 말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언제 돌아왔어요? 그녀는 리비우스를 키도라에게 소개하며 그가 자신의 사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쌓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키도라가 무릎을 꿇고 리비우스 왕에게 인사한다. 니케가 묻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키도라가 대답한다. 비의 왕. 내 아버지께서 심심하셔서 나와 함께 산책하자고 하셨어. 함께 산책하자고 하셨어요. 한편 니케와 리비우스가 자신을 잊고 찾아오지 않아서 삐진 그의 아버지가 숨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그에게 사과하러 간다. 그에게 사과하러 간다. 리비우스가 그에게 말한다. 정말 곧 찾아뵐 참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앉아있고 니케의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한다. 괜찮아. 정말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할머니께서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을 피하게 해주셨고 모든 결정을 잘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안 계실 때는 제가 실수를 하고 돌아오시면 혼나요. 나이키가 태양왕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할머니께서 그에게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나이키의 여동생이 키도라와 나이키를 불러 연애 준비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연애 준비를요. 두 사람이 떠나자 키도라는 리비우스를 노려보는데
리비우스는 바로 눈치챕니다. 비의 왕은 키도라가 자랄 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키도라와 나이키를 함께 키우셨다고 설명합니다. 둘 다 비를 부르지 못해서 우리 가문이 수치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온 왕국에서 최고의 비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도라는 어릴 적부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시작되고 나이키의 여동생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리비우스는 연회에서 빠져나와 나이키를 찾습니다. 한편 키도라는 자신의 방에 앉아 나이키를 기다리며 그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나이키가 와서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키도라는 너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번 너를 본 이후로 쭉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네가 나라를 떠나기 전에 키도라는 돌아와 보니 네가 없어서 충격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좌절하며 내가 여기 있었다면 너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이 너를 데려가도록. 그러고는 너 정말 이 모든 게 괜찮은 거냐고 묻는다. 그들이 너를 나라를 위해 희생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이키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그와의 결혼을 강요다했어. 하지만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알게 된 후에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편 키도라는 향로에 타고 있는 향에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태양왕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향 때문에 나이키는 기절합니다. 할머니가 키도라의 계획을 돕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키도라는 리비우스와 닐과 함께 앉아 차를 대접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이키가 갑자기 아파서 침대에 있어야 한다고.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리비우스는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그녀를 보고 싶어. 하지만 키도라는 그를 막으며 경고합니다. 당신도 그녀에게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닐은 리비우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달 내내 이 나라에 머물 수 없어. 키도라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회복되는 대로 당신의 왕국으로 돌려보내겠어요. 곧. 나이키는 깨어나 왕족들이 법을 어겼을 때 가두어지는 탑에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키도라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이곳은 당신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도망치는 것을 포기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그녀가 묻는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야? 그가 대답한다. 태양왕을 최면시켜서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과 감정을 지울 거야. 그러면 약혼을 파기할 거야. 그 과정에는 3일이 걸려. 주문이 완료되기 전에 네가 그를 만나면 주문이 깨져.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 그래서 여기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나이키는 할머니가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키도라는 그녀에게 여기서 우리의 비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봤어. 레비우스에게 수면차도 줬어. 한편 나이키의 자매들은 키도라가 하는 일에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키도라는 레비우스를 최면술로 재우려 하지만 레비우스는 깨어있다. 그는 검을 뽑아 키도라의 목에 겨눈다. 키도라는 그들이 잠들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는다. 레비우스는 그에게 말한다. 네가 주는 건 절대 안 마셔. 키도라는 병사들에게 태양왕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지만 나일이 그들을 모두 기절시킨다. 레비우스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도망친다. 그는 나이키의 여동생을 만나고 그녀는 레비우스에게 신호를 보낸 후 나이키가 감금된 곳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어. 우리 중 누구도 할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레비우스는 할머니가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고도 모두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놀란다. 그가 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의 검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지배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키를 너에게 줄 리는 없어. 하지만 레비우스는 물속으로 뛰어들며 말합니다. 미래는 상관없어. 나는 현재만 중요해. 나이키는 내 것이고 나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한편 나이키는 감옥 문을 계속 두드리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피를 흘립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합니다. 설령 내 가족 전체가 나를 반대한다 해도 나는 그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가 좋아서요. 나이키는 쿠투라가 안쓰러워 문을 열어주며 너 다친 채로 두고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주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자신의 뒤쪽 문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 이렇게 있는 너를 볼 수 없어.
그녀는 고마워하며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언니를 만나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이 최면술이 대체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녀가 묻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걱정 마. 최면이 실패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당신을 위해 할머니와 싸우고 있어요. 나이키는 충격을 받고 언니와 함께 리브유스를 떠나려고 서둘러요. 그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리브유스에게 이렇게 중요해졌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해준 건 노래밖에 없는데. 그녀가 도착하자 리브유스가 온 가족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깨우려 애쓰며 울면서 삼킨 물을 토하게 도와줍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잃으면 나는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느낀 건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감정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리브유는 깨어나 울고 있는 나이키를 보고 그녀가 괜찮아서 기뻐합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제가 열쇠를 찾았어요. 이걸로 당신은 영원히 침묵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리브유는 휴식을 취하고 나이키의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계획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에게 사과합니다. 리브유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건 이틀 후 나이키는 리브유스를 찾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도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긴장한 나머지 재빨리 손을 뺍니다. 그녀의 반응에 놀란 그는 묻습니다. 손 한 번 잡았다고 그렇게 놀라다니.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랑 있으면 어떤 기분이야? 당황한 그녀는 대답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리브유스는 기뻐합니다. 닐은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놀립니다. 지금이 그럴 때야. 작업이야. 그러고는 나이키에게 그런데 내 형제들이 너를 필요로 해. 라고 말해요. 나도 그들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너를 남겨두고 떠나요. 그러자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너에게 다가와 너를 데려가요. 그 여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나이키의 어머니야. 라고 말해요. 그녀는 나이키와 관련된 일들을 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나이키가 세상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비밀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녀는 덧붙여 말해요. 만약 권력과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 능력을 이용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게 더 나아요. 리브유스가 화를 내며 말해요. 네가 너희 나라처럼 약하고 작은 나라에 남아있다면 큰 위험에 처할 거야. 네가 가장 안전한 곳은 내 곁이야. 내가 평생 너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게. 나는 그녀를 해치려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평생 그녀를 지킬 거야. 나이키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를 결혼식을 위한 위례복으로 입힌다. 딸, 그들은 축하 행사를 준비를 마친다. 리브유스는 나이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한다. 그는 매우 수줍어하며 나이키도 수줍어하게 만듭니다. 엄마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리브유스는 나이키에게 이 드레스 정말 아름답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축하연이 시작되고 모두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리브유스에게 신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누군가 나이키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까? 라고 묻자 리브유스는 당황합니다. 혹시 그랬습니까? 그는 아니요. 처음에는 그녀가 끔찍하고 무례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두들 그의 말에 웃는다. 리브유스가 일어서서 말한다. 어머니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혈육으로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고 제가 존재하길 원치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가족이란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이키의 누나가 그에게 묻는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그는 대답한다. 아니요. 정반대예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이 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나이키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반면 나이키는 멍해 있습니다. 한편 케투라는 멀리서 축하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케투라와 할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슬픕니다. 케투라는 어렸을 때 자신과 나이키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브유스가 서 있습니다. 리브유스가 말합니다. 왜 혼자 저렇게 멀리 앉아 있니? 그는 자신의 순간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입니다. 나이키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어. 할머니, 이틀 후에 떠나요. 케투라는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답글 남겨주세요.
저는 감정과 느낌의 폭풍을 쏟아내려 온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곳은 내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너는 여기서 놀곤 했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할머니를 만날 용기가 없으니까. 겁쟁이니까. 케투라는 화가 나서 과일을 던지며 말한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지 전혀 몰라.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계속 나이키만 지켜봤는데 그게 좋아하게 기다려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날 좋아하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리브유스의 반응에 제가 답답한 건 당신이 그냥 여기 앉아서 10년 동안 사랑한 여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케투라는 화가 나서 리브유스를 잡지만 리브유스 발밑이 갈라지면서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케투라가 간신히 구해주며 말합니다. 나이키 올리면 내가 와서 너 죽인다. 리브유스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내 답장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케투라는 그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에 너희는 충격받았다. 둘 다 나이키를 아주 잘 이해하고 나이키에 관한 모든 것에 동의해요.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이키가 나타나 케투라를 놀라게 해요. 그가 그녀에게 물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대답해요. 리브유스가 그 후에 조금 있다 오라고 했어요. 리브유스가 케투라를 앞으로 밀면서 그에게 말해요.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녀에게. 그러고 나서 나이키를 돌아보며 말해요. 날 배신하지 마. 아니, 자식아. 중요한 건 그는 그 둘을 혼자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둬요. 한편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어요. 그 후 나이키가 할머니께 말을 걸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만나주지 않아요. 나이키는 포기하고 가려는데 리브유스와 케투라가 길에서 만나요. 나이키는 그들에게 말해요. 할머니가 저를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리브유스는 나이키를 격려하며 말해요. 할머니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언제부터 남의 고집에 굴복했어. 나이키는 동기부여를 받고 리브유스에게 감사하며 둘 다 할머니를 만나러 달려가요. 할머니는 산책을 나갔다가 담을 넘는 나이키와 리브유스를 봐요.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요. 그래서 나이키가 들어오지 못하게 나이키가 밖에 서서 그녀에게 말한다. 떠나요. 당신을 두고 떠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선택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난번처럼 강요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걱정된다는 것도 알아요. 밖에서 사는 건 분명 힘들고 위험하니까요. 정말 힘들고 위험하죠.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비를 못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든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힘든 일들을 겪어야 당신의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당신을 만들죠.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이에요. 그를 만난 후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를 알기 전보다 훨씬 더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를 흔들어 놓고 더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땅에 앉아 울면서 잘 지낼 거죠? 라고 말해요. 떠나기 전에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가 할머니를 몰아붙이며 할머니 생각이 뭔지 저는 다 알아요. 라고 말해요. 지금.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할머니가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여기서 나가. 너. 냉정한 녀석아. 리브유는 슬픈 표정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심정이 이해가 돼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는 못 본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다음 날 리브유와 나이키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배 안에서 리브유는 나이키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배웅 나오지 않았어. 그가 계속하기 전에 나이키는 할머니가 노래하며 비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비를 부릅니다. 나이키의 온 가족이 그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의 목소리임을 알아챕니다. 나이키는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산 위에 서서 작별 노래를 부르며 작별 인사를 하는 할머니를 봅니다. 산 위에 서서 작별 노래로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리브유스는 놀라서 이 노래는 뭐야? 하고 묻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키는 그에게 이건 옛날 언어로 된 작별 노래예요. 고국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죠. 라고 말합니다. 떠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가사를 번역해주고 나이키는 그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노래 가사. 할머니가 힘을 써서 바람으로 배의 속도를 높입니다. 리브유가 나이키를 위로하며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궁궐로 돌아오니 소녀들과 군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난리가 났습니다. 리브유가 바르도에게 화를 내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궁궐 전체가 왜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냐고. 리브유가 바르도를 죽이려 하지만 나이키가 말립니다. 그리고 시종들과 사제들은 모두
바르도를 옹호합니다. 정리도 하기 전에 닐이 들어와 리브유와 나이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옷. 그들은 10개국 이상의 대사들을 만나야 해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이키는 혼자 잠이 듭니다. 리브유스는 나라의 서류 작업과 책임 때문에 바빠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이키도 바빠서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리브유스를 보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리브유스를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바르도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묻습니다. 왜 혼자 앉아 있어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하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 일이라고는 중요한 일들을 다 미루고 일꾼들에게 휴식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고는 여행은 어땠어? 하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는 말해요. 당신들이 찾은 것을 부러워한다고. 그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바르도가 그녀를 위로하려 하고 하인들도 함께합니다. 그중 한 명이 나이키에게 음식을 건네주며 제가 먹을 시간이 없으니 리브유스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그의 사무실로 가져가지만 그를 찾지 못합니다. 그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속상해하며 걸어갑니다. 그녀는 앉아 리브유스를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궁궐 전체에 비를 내리고 잠이 듭니다. 한편 잠들었던 리브유스가 깨어납니다. 나이키는 궁궐 밖 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바라보다가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리브유스를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잠이 들고 리브유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제쯤 모두 걱정하며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었어. 게다가 너를 정말 보고 싶었어. 너를 못 보면 너무 슬퍼. 그리고 그게 제일 싫어.